오늘 아침 발바닥을 확인해보니 둥근 노란색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제 걸을 때 아프더니 역시나 생겼습니다. 물집은 장거리 도보 여행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걱정은 되지만 일단 출발합니다. 9시 30분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아츠기 시청이며 그 옆엔 커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발 감각이 괜찮은지 확인한 겸 공원을 한 바퀴 가볍게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기분 나쁜 살안의 물이 신경 쓰입니다. 발이 지면과 마찰될 때 통증이 전해집니다. 그래도 못 걸을 정도는 아니니 계속 걷습니다. 나는 안 아픕니다. 걷습니다. 걷다 보니 발바닥이 점점 화끈거립니다. 마치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혀가 점점 매워지는 것처럼요. 길을 걷다 보니 김치 판매점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수제김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무치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수제 김치전까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김치가 일본에서도 통하는 모양입니다. 우회해야 하는 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발 상태가 좋지 않아 특히 부담스럽습니다. 참 길기도 합니다. 10시 40분 하치만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주택가에 자리 잡은 조용하고 유서 깊은 신사입니다. 하치만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는데 예전에 보았던 만화 주인공의 이름이었습니다. 알아보니 하치만은 수호신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 신사에는 조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후반 일본 제국은 한국에서 쇠를 모조리 가져가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1941년 금속류 회수령이라는 법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 쇠 강탈의 대상은 식민지뿐만 아니라 자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시설의 종은 크기가 커서 주요 회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곳 신사의 종도 그때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종이 걸려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주조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전쟁 후 회복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란 참으로 파괴적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문화마저 파괴하는 것이 전쟁이니까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를 않기를 바라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봅니다. 신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치동 체인점 가치야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기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식사를 마친 뒤 246번 국도를 따라 쭉 걸어갑니다. 아이코이시다 역을 떠나 이세하라시에 진입했습니다. 걷다 보니 마루야마 성터 공원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옛날 마루야마 성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피크닉하기 정말 좋아 보입니다. 공원 옆 놀이터에 기괴한 형상의 놀이기구가 보입니다. 어떻게 노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몸을 조금 적신 뒤 다시 출발합니다. 하지만 발 상태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쉬는 것이 포기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선택일까요? 걸을 수 있는데 발이 아파서 쉬면 포기일까요? 아픔을 딛고 걷는 것이 최선일까요? 저는 힘들어도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never give up이란 마음으로 계속 걸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작정 목표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하루 이틀 걸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최소 2주는 더 걸어야 하는데 지금의 불굴의 의지로 계속 걸어버리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현재의 안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전략적 휴식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와 장거리 달리기가 다르듯이 말이죠.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단거리 달리기처럼 달릴 뻔했습니다. 비유를 떠올리니 확 와닿습니다. 비유는 참으로 이해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힘들어하며 꾸역꾸역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정답이
다른 누군가에는 오답일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답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채점하는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 나여 오늘은 적당히 가다 쉬어라. 확보한 쉬는 시간은 물집을 최소화하는 요령을 배우는 시간. 남은 여정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시간으로 사용하라. 1시 25분 테이크오지라는 적에 도착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또 246번 바로 앞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차가 서 있어 누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들어가니 고양이가 맞이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하네요. 고양이를 옆에 두고 휴식을 준비했습니다. 절 옆 자판기에서 뽑은 카르피스 소다를 마시며 10분간 쉬었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가방 무게가 7kg나 되어서 그런지 어깨 압력이 누적돼 아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페트병을 가방끈과 어깨 사이에 대니 압력이 조금 분산되어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즈오카까지 125km, 하다노시까지는 약 5km 남았습니다. 2시 30분, 오래된 분위기의 버스 정류장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몸을 눕히고 싶었는데 마침 딱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발 앞쪽에 물집이 잡히니 발 뒤쪽에 무게중심을 실어 걷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는 걸음 때문에 피로가 더 누적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려 1시간 20분이나 머물렀습니다. 원래 오늘의 도착지는 마츠다로 정하였지만 숙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하다노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는 SNS에 여행 과정을 올리고 있었는데 하다노에 계신 한 분께서 파스를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런 무모한 여정을 하는 외국인을 걱정해 주시다니 인류애를 느낍니다. 귀인이십니다. 신지엔바 터널을 지납니다. 꽤 긴 터널이었는데 약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하다노시에 들어섰습니다. 하다노라는 지명은 진나라의 하와 들판에 노자를 써서 지었습니다. 중국 진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개간 기술이 뛰어나 이 지역의 땅을 일구었고 그 공로를 기려 지역명으로 삼았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재정 관리 능력도 뛰어나 일본에서 입지를 굳혔으며 쇼토쿠 태자의 불교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하다노역 근처에서 귀인분을 만나 파스를 받았습니다. 영상에 흔적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영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으신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스도 받고 네이크로브도 받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장소는 그분께서 강력 추천한 몬테레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타카노야라는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쇼와 시대 분위기가 나는 호텔로 프런트에는 사람이 없는 무인 체크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예약 정보를 입력하면 키박스가 열리고 열쇠를 받는 방식입니다. 요즘 호텔은 카드키가 대부분이지만 이곳은 열쇠를 사용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구글 리뷰에서 위생 상태가 안 좋은 후기를 보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분위기일 뿐 지저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또한 하다노역 근처에 있어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체인 호텔에 있었다면 그쪽이 더 나은 선택이었겠지만요.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